자, 그거 피로회복 그거 아니야? 아 진짜 좋은 거예요. 그거 괜찮다고 하더라. 네. 막 안에 무슨 뭐 따면은 무슨 가루랑 같이 합쳐지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겠는데. 아 그건 슉하고 퍼지는 거. 퍼지는 거? 비타민 들어있는 거. 선생님이 가끔 죽을 것 같아 하면은 와이프가 가끔 어디선가 가져오거든. 아무튼 네, 가봅시다. 자, 이번에 34번부터 37번까지 있는 현대 소설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볼 거예요. 이제 독서 파트는 끝이 났고 이제 문학 파트가 남았는데 현대 소설 그리고 뒤쪽에 있는 고전 운문 그리고 고전 소설 파트 총 3개의 내용이 남았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작품을 분석할 이유는 없어, 그치? 어쨌든 융모평에 나왔던 작품이고 이 작품이 새로 사용될 이유는 없다고 보는 게 답. 다만 조심하실 건 예전에 그랬다가 뒤통수를 한번 맞은 적은 있었지. 관동별곡이 모평에 나왔어. 지금 우리랑 똑같이. 그래서 그해 수능에는 당연히 관동별곡이 안 나올 거라고 애들한테 얘들아 다 까먹어도 돼 막 이런 소리를 했었는데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 보기로 나왔어. 그런 일이 벌어지는 미친 그 걔가 관동별곡이야 바로 우리 철이요. 끝내주는 사람이죠. 뭐 어쨌든 그런 건 차치하고 자, 소설 파트에서는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분석하고 있는 이유가, 궁극적인 이유가 문제를 어떻게 내고 있는가를 잡아내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자고. 일단 황만근 선생님이 소설 파트에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기본적으로 인물, 사건, 배경 요소 판단하는 것, 그리고 갈등 요소 판단하는 건데 지금 이 녀석은 딱히 그걸 판단하는 만큼 어려운 질문이 솔직히 아닙니다. 맞습니까? 우리 황만근 씨와 관련된 얘기는 선생님이 성석재의 작품을 설명해드리면서 약간 농담스러운 문화 분위기에 하지만 풍자적이고 우화적인 요소의 작품들을 많이 쓰신다는 얘기는 해드렸을 거고 우리 노모 그리고 아들, 마을 사람들에게 모두 무시받는 이 황만근의 모습을 통해서 현대사회를 우화적으로 풍자하는 것이다라는 설명을 해드렸을 거야. 하지만 이럴 줄은 몰랐던 거지. 갑자기 토끼 귀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하지만 낯선 장면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쫄릴 이유는 1도 없다. 우리는 이런 패턴이 나온다는 걸 심지어 고전 소설에서도 알고 있지 않느냐. 선생님이 예를 많이 들어드렸잖아. 흥보전 설명하면서도 흥보전을 보면 아니 그때 수군가를 예로 들었었지. 수군가를 배웠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뻔한 스토리에서 나오진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지 않느냐. 전혀 다른 장면에서 포인트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작품들, 우리가 연기되는 작품들을 싹 다 읽을 수는 없어. 그치? 그러니까 문제를 적응한 능력만 잘 길러주시면 되는 거야. 소설은 어쨌든 저게 중심이 되는 건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자, 문제부터 먼저 봅시다. 34번 기업과 니은의 서술 효과라고 돼 있어. 새로워. 아주 새로워. 신경 써야 되는 요소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첫 번째 문제는 서술상 특징 문제를 내는 편이었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추가 요소로 서술상 특징이 나오면서 우리는 역순행적 구조라는 단어도 알고 있어야 하고 액자식은 뭐 어쩌고 잦은 장면 전환 뭐 이런 식의 얘기들 엄청 봤을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내는 것도 처음 봤잖아, 그치? 특정한 요소 2군데를 뽑아낸 다음 그럼 쟤들은 왜 그랬을까를 뽑아내라고 하는 지문이 나와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서 자, 선택지를 보면 기업과 니은을 통해서라고 얘기하고 기업과 니은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고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특징을 비교해서 풀어보라는 문제. 자, 어렵지 않아? 하지만 당혹스럽긴 해, 그치? 일반적인 우리가 많이 보던 패턴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스타일에 새롭게 적용하는 문제가 될 것이고요. 하지만 문제 스타일이 새롭다고 해서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쵸? 누차 말씀드리지만 쫄지 마세요. 넘어가도 될 것 같아. 자, 두 번째 A부터 E를 이해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총 5개니까 이 녀석들 지금 모든 단어의 끝에 공간이란 말 붙어있는 거 보이지? 뭘 신경 쓰면서 읽어달라? 배경 공간의 의미에 대해서 신경 쓰면서 읽어라 라고 하는 거. 그리고 A부터 E까지를 읽으면서 동시에 지우러 가면 좋겠죠. 정답률 93%짜리 문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쉬운 문제였습니다. 36번 A와 B를 설명하라 라고 되어 있지. 자, A가 어딘지 B가 어딘지 빨리 눈치를 채고 오시고요.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A, B가 묶여서 동시에 나오는 질문이었잖아. 이 녀석을 읽자마자 바로 문제를 해결해버리면 좋겠구나. 그치? 확인하시면 돼. 정답률 91짜리 문제였고요. 마지막 37번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하라. 그래, 낯선 장면을 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준다. 선생님 지난번에 현대식 파트에서도 나무의 수학이라는 작품을 알려드리면서 낯선 작품이 나왔지만 보기에서 다 주고 시작하지 않더냐 라고 말씀드렸었죠. 여기서도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가봅시다. 그럼 먼저 읽어야 되는 거지. 읽고 시작하자. 윗글은 민담적 요소를 적극 활용한 현대소설이야. 그러니까 황만근이라는 작품을 민담적 요소로서 접근하고 있는 작품.
새로운 접근방법이죠. 바보 취급을 받는 황만근이 신이한 존재와 대면했으나 위기를 극복하며 의외의 승리를 거둔다는 비현실적 이야기. 봐봐, 미약한 존재. 하지만 신이한 혹은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존재와 싸워서 이기는 얘기. 이것도 복고풍이야. 그러니까 우리 수군가 했던 그 얘기랑 똑같잖아. 거기서도 토끼가 매랑 싸우지. 우리가 토끼랑 매랑 붙으면 누가 이긴다고 생각해? 매가 이겨. 자라는 또 누구랑 싸우더라? 호랑이랑 싸우지. 근데 호랑이랑 싸우면 당연히 호랑이가 이기는 100%잖아. 근데 호랑이가 자라가 목을 길게 빼는 모습을 보고 쫄아가지고 쟤총 쏘낸다 이러면서 쫄았잖아. 오케이? 지혜를 통해서 승리하는 얘기. 근데 이거는 여기지. 지혜가 없는 존재가, 그치? 없다시피 한 존재가 그 순진무구함으로 이겨내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 가봅시다. 이런 비현실적 이야기는 민담 수칙을 잘 보여주는데요. 반복적이거나, 그래, 이런 것들이 바로 문제를 위해서 제공되는 단어들이야, 그치? 반복, 키워드, 위협적 어구, 체크, 구성진 입단, 체크, 언어의 주술성, 체크, 해악성, 체크. 이런 단어들이 선택지에 나오고 예상하고 들어가면 돼. 오케이. 자, 지문을 다 읽고 나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나는 지금부터 황만근, 나 아는 작품인데, 그런데 민담적 요소가 나타나는 비현실적 장면이 나타나는 거라고 염두에 두고 쫄지 마시고 들어가면 되는 거야. 가보자. 황만근은 바보 취급을 받아 외지 출신 민씨는 다르게 생각해. 어느 날 황만근이 토끼 고개에서 거대한 토끼를 만나. 자, 등장인물 요소잖아. 생각 쓰면 돼. 황만근이라고 하는 우리 주인공과 vs 거대 토끼 맞니? 맞네. 거대한 토끼. 이것도 나름대로 갈등 요소 맞잖아. 그 갈등의 대상이 다만 비현실적이라는 특성이 있을 뿐. 됐죠? 읽으면서 가봅시다. 그게 뭔 소리가? 내가 내 집에 내 발로 가는데 니 뭐라고 집에 못 간다 하나? 귀신만 쓱 물러가고 토끼만 착 엎드리라. 내가 니를 타고서라도 집에 가란다 하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거대한 토끼는 황만근이 한 번도 맡아보지 않은 비린냄새를 풍기면서 느릿하고 탁하는 소리. 그러니까 원래 보통 사람이면 여기서 절망적 공포를 느껴야 되는 상황이지, 그지? 그 막 비릿한 냄새를 풍기면서 너는 여기서 죽는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이러고 있는 거야. 소름이 돋아. 무서워. 근데 얘는 뭐라고 해? 비키라 암마! 하면서 화를 막 팍팍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끼를 밀친 황만근의 팔이 토끼의 털에 묻히는가 싶더니 진공청소기에 빨려드는 파리처럼 쑥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고, 자, 드디어 기억 떴죠? 신경 써서 봐야 돼. 황만근이 한 말이 아니라 그 말에는 민씨의 표현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우리가 이런 요소를 어디서 봤었지? 지금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막 이루어지고 있어. 거대 토끼를 만났어. 팔을 빡 내밀었는데 팔이 쑥 하고 빨려 들어가서 우욱 하고 있어. 그 장면인데 잠깐! 이 장면은 진공청소기 같았어 라고 하면서 갑자기 얘기를 차단시켜버렸지. 서술자가 개입해서 뭘 방해하고 있음? 몰입 요소를 방해하고 있는 요소야, 그지?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 이거는 우리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바라봐달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야. 빠져들어서 황만근 불쌍해, 어떻게 이 팔 하나 사라지겠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기억 확인하시고 니은까지 한꺼번에 확인한 다음에 문제 풀자. 우리 그냥 황만근은 나무 붙잡고 막 용을 씁니다. 그런 상태로 시간이 흘렀네요. 자, 시간이 하려면서 흘렀다? 커트 해야 되지. 자, 이건 A 장면, 토끼와 대치 국면이었지. 이건 이제 밤중이었어. 그런데 B 장면으로 넘어갔어. 이번에는 새벽이 밝아오고 아침이 밝아오는 중이야.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겠지? 밤에서 다음날 아침으로 넘어가는 중이야. 이렇게 공간적 배경, 이건 시간적 배경이지만 시간적 배경이 찢어지면 사건도 전환되더라라는 걸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 기본에 충실하게 읽으면 돼요. 딱 끊고 읽어. 동적하는 밝아. 너는 이제 살았다. 너는 이제 살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새끼야. 너 이제 죽었어 이 자식아. 하면서 또 오히려 황만근은 열을 내고 있죠. 토끼가 다급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네 팔을 빼겠느냐. 황만근은 안 빼는 게 아니라 못 빼고 있는 거야. 자기가 어떻게 한 게 아니야. 그런데 토끼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할 말이 없어. 되는 대로 나 소원 세 가지 들어. 너 뭔데? 우리 어머니 팥죽 할머니 같이 오래오래 사는 게야. 근데 팥죽 할머니랑 갑자기 끼어들었지. 빠져들만 하면 자꾸 끼어들면서 개입을 가더라. 팥죽 하는 할머니 혹은 늘 팥죽을 쓰고 다니는 할머니 같은데 그 할머니가 누군지 어째서 오래 산다고 말하는지 민씨는 몰라. 그쵸? 그리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토끼가 서쪽으로 몸을 소슬책 떠고 나서 생겨온 목소리로 지금 들어주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리 들어졌네요. 자, 우리 기억님 확인했잖아. 풀러가야지. 타당한지만 보면 돼. 1번 기억을 통해 민씨가 황만근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한다. 이게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민씨는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1번 아니지. 놀라운 사실은 1번이 14%라는 게 나는 더 놀라웠어 개인적으로. 아니 어떻게 1번을 선택할 수가 있지? 딱 따져봤을 때 어려운 말은 없지 않아 보이지 않니? 2번 니은을 통해 황만근의 말을 전하는 민씨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인물들처럼 서술자의 서술 대상을 볼 수 있다. 즉 민씨가 전해 들은 황만근의 이야기를 서술자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는 거라는 거 확인되십니까? 왜냐면 나는 모른다가 아니었잖아. 누구도 모른다? 민씨도 모른다고 했잖아. 그럼 민씨도 서술 대상이지. 정답은 2번이었어. 쉽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3번 기억과 니은 삭제하면 대결 과정을 파악하기 어려워돼? 아니에요. 대결 과정을 파악하기가 더 수월해지고 쉽게 몰입할 수 있게 돼. 그럼 4번 당연하지. 몰입해서 읽어주는 하는 게 아니라 몰입을 끊어주는 역할을 한다. 오케이. 그럼 마지막 5번 기억과 니은을 통해 황만근이 민씨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 무슨 이 개소리야. 황만근이 왜 민씨한테 얘기를 들었어? 민씨가 황만근한테 이야기 들은 거를 서술자가 서술해주는데. 놀라운 사실은 5번도 8%야. 제정신이 아닌 아이들이 1번은요? 3번은 2%. 1번. 1번은 14%. 그러니까 선생님이 봤을 때는 낯선 유형에 대한 적응도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생각보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거든. 자, 아무튼 차분하게 보시고 판단의 근거만 명확하게 잡을 수 있다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거는 새로운 유형이라는 거 신경 쓰자. 질문인데. 네. 지금 보니까 1번이 틀린 걸 알겠는데. 네. 저 왜 맞추긴 했는데 1번이랑 되게 헷갈렸거든요. 1번이랑 되게 헷갈렸다? 왜? 뭐냐면은 이게 민씨가 황만근에게 전해드리는 말 이거를 그대로 전하고 있는데 그 전하는 게 여기서 민씨라는 거잖아요. 아하, 야, 문맥관계를 잘 봐. 문맥관계 잘 봐. 오케이, 그래서 더 설명해볼게. 일단 설명해. 이거를 민씨가 황만근에게 들은 말 여기서 끝났다고 보고 이걸 민씨가 전했다라고는 안 보고 그러면 맞다. 근데 민씨의 표현이라는 거잖아. 지문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황만근이 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민씨가 진공청소기에 빨려가는 것처럼 이라고 표현했다고 서술자가 말해주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그대로 전한 게 아니잖아. 황만근이 제 팔이 쑥 하고 빨려 들어가더만요 라고 말했으면 민씨도 만약에 똑같이 전했으면 쑥 하고 빨려 들어가더라고 얘기했다 라고 말하면 되는데 진공청소기에 빨려 진공청소기라는 개념이 등장했잖아. 이게 무슨 거대 토끼랑 그 진공청소기랑 거리가 너무 멀지 않은? 근데 이런 식으로 민씨가 번역기를 돌려서 해석했다는 얘기지. 그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네. 자, 아무튼 이렇게 나고 문제 하나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있었던 거 그냥 쭉 넘어가자. 그러니까 마누라 안 들어달라고 했었고 실제로 그래서 마누라가 생기지. 그리고 아들도 낳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아들도 생기지. 참고로 슬픈 사실은 자기 아들은 아니잖아. 아들은 혹시 황만금을 가본 사람 별로 없잖아, 그지? 이게 이 마누라가 애를 뵌 상태로 오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황만근이 아들로 키워내는데 또 이 여자는 도망가 버려요. 그런 일이 벌어져. 자, 그러면서 나를 도와라 라고 말했더니 내가 은준이를 잡았나? 네가 다 프리분들식 빵 좋았으나? 라고 하면서 황만근이 토끼를 바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장면도 되게 특징적인 장면이죠. 상황이 역전이라는 거지. 왜 역전이야? 진짜 바보는 황만근이라고 불려왔잖아. 근데 그 바보 황만근이 다른 존재한테 넌 바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고 맞는 말이었던 거지. 자, 그래서 팔이 힘이 풀렸고 황만근의 주변에는 토끼털이 무수히 떨어져서 바늘처럼 빗자고 있었고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목에서 콱 하면서 주먹밥 덩어리를 털어내놓고 어머니 뭐래? 니 와 이제 왔노? 네, 토끼 기시하고 실험하다 왔다니까. 니 괜찮나? 그랬더니 니 기다리다가 죽을 뻔했어 이 새끼야. 왜 밥만 해놓고 물을 안 떠? 어머니 좀 성격도 참 말참 선생님도 수업할 때 이 말씀 드렸지. 어머니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사람이라고. 다 아들한테 시키잖아. 참고로 황만근이 나갈 때도 갈 때도 자반고등어 먹고 싶다고 해서 그치? 고등어 사오는 일도 있었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황만근은 울다 웃다가 하면서 정실정실 춤을 추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는 물들어 우물로 갔는데 자 이제 36번을 같이 풀어야겠지. 그날 우물가에서는 황만근의 기이한 체험이 여러 사람들의 입으로 하루 종일 수십 번 되풀이 되었고 종래 황만근이 결국 초청이 되었어. 그러면 그 사이에 황만근이 물 뜨면서 자기가 이런 일을 겪었다는 얘기를 누군가한테 했겠지. 사람들이 또 우물가에 모이는 자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자꾸 얘기가 회자되고 야, 이 말도 안 돼. 말이 되냐? 하면서 진짜 불러온 거야. 그래서 또 황만근은 또 얘기를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송편의 시간은 세 번을 빚은 만큼의 시간. 벌써 3년이 흐른 뒤 토끼 말대로 진짜 어떤 처녀가 그 집으로 들어왔을 때 동네 사람들의 황만근을 보는 눈이 달라졌대요. 자, 봐봐. 상식으로 판단해봐. A 장면에서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 거야?
에이 무슨 말도. 진짜 바보잖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짜임새 잘 만들었지 얘기를? 이런 느낌이었을 거야. 믿지 못했을 거야. 근데 B 장면에서는 사람들의 반응은 헐 진짜였음? 이렇게 되는 거겠지. 지금 선생님은 뭐에 집중해서 읽는 거야? 차이에 집중해서 읽는 거야. 이런 데는 항상 차이가 먼저 되는 거니까. 근데 뭔 차이가 있는 거지? 얼핏 보기엔 차이가 없는 말인 것 같잖아, 그치? 근데 차이가 있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차이가 있었을 거라는 거야. 염두에 두고 자, 이거 정답률 91짜리잖아. 그냥 바로 답으로 갈게. 4번 B의 말은 A의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맞나요? 토끼의 말이 뭐였죠? A에서 했던 말. 황만근이 계속 입이 앞으로 같이 했던 그 이야기죠. 맞습니다. 이야기 일부로 말의 실현이 이야기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요 차이점을 다른 말로 이야기 사람들이 신뢰성이라는 단어로 대체되어 있는 거 느꼈으면 좋겠어. 어쨌든 문제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차이점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낸다. 이거 좀 잡았으면 좋겠고. 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35번도 역시 답이 너무 쉬우니까 답으로 갈게. 그 5번에 이렇게 있잖아. 이가 우물인데요. 우물을 주인공이 어머니 요청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러 왔냐? 아니야. 어머니 물 떠들이러 갔는데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얘기를 전하는 공간이었던 거지. 되셨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35번까지 해결됐고요. 37번도 마무리 지어봅시다. 자, 이 녀석은 정답률이 1, 2, 3, 13, 81이니까 4번하고 5번 정도 두 개를 한번 살펴봅시다. 4번. 이 바보자스가 라는 말은 황만근에 대한 신이한 존재의 우위가 변했음을 보여준다. 우위의 변화라고 하는 건 4번의 역전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문제화시킨 거야. 딱히 어려움 없어 보이는데 우위가 변했다라는 얘기는 누가 우위, 더 높은 위치에 있는가의 상황이 변했다는 얘기야. 처음에 화면을 잡아먹으려 나타났던 거대한 토끼는 오케이? 그 토끼가 우위였겠지. 근데 지금 낮이 밝아오고 있어. 이 토끼 귀신은 낮이 무서운가 봐. 해가 무서운가 봐. 도망가고 싶어 하지. 우위가 벽겠죠? 소원까지 들어주고 앉았잖아. 자, 그럼 5번 봅시다. 어머니가 주먹밥 덩어리를 토해내는 것은 황만근에게 속은 것을 깨달은 토끼의 주소적 복수? 이 토끼가 복수한 거니? 아니야. 뭐 설명할 건덕지도 없어, 그지? 자, 이렇게 문제 쉽게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기본에 충실한 문제 패턴인 건 사실이지만 또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그 충실한 기본 속에서 변칙은 이루어진다. 서술상 특징 문제 꼬아놨지. 지문 구성 요소는 복고풍으로 좀 다른, 완전히 다른 요소 가지고는 재미난 일을 벌였다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 되셨죠?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자, 이번에는 고전 운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그 이름도 찬란한 관동별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관동별곡이 의외의 변점이 되긴 했지. 점수가 좀 안 나온 친구들은 특히 관동별곡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꼈었는데 뭐 단순해. 그냥 해석이 안 되니까. 고전 운문은 항상 무슨 싸움이라고 선생님이 항상 말씀드려. 해석 싸움이야. 주의해. 그치? 두 번째, 중요한 건 어쨌든 무슨 작품이 나오는가 되게 중요해. 전통적으로 고전 운문은 연계의 항상 포커스 중에 하나였어. 즉 연기가 말이 되는 쪽으로 나왔다고. 다만 연기를 어떻게 시켰느냐면 똑같이 내긴 그러니까 반커트 연기라는 쓰는 거야. 오케이? 혹은 가사를 선택한 다음 가사의 다른 장면을 가져오는 방식을 많이 취했지. 역대적으로. 그렇지? 근데 여기서는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연계인 듯 연계 아닌 연계 같은. 그렇지? 인 듯하기도 하고 아니지만 연계 같은. 이런 문제를 통해서 뭔가 시사점을 남겨놓은 거라고 봐. 그럼 그 시사점은 뭐냐? 첫 번째, 선생님이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가사가 중요한 건 확실하다, 그죠? 근데 우리가 관동별곡 하면 흔히 하는 그 부분은 아니거든, 여기가. 그치? 우리가 관동별곡 하면 첫 번째 초반부하고 두 번째 이 산 속에서 여기저기 다니는 장면들이 되게 유명하잖아. 그치? 그런데 해군강 파트가 나왔다. 산 파트랑 활용소 그 끝부분이 나왔다는 거 특징이고요. 아니다. 그렇게 치자면 얘도 다 중요한 건 맞아. 원래 관동별곡은 다 중요해. 할 말은 없어. 그렇게 치자면. 그리고 두 번째. 가사가 중요한 거 같고요. 두 번째. 정작 중요한 걸 숨기고 아끼고 있다는 느낌이 선생님은 아주 강하게 들어. 오케이? 수능에 출제될 예상 작품이 몇 가지 있다. 오케이? 대표적인 게 너무너무 비상이 크게 들어오는 게 뭐다? 만원사다. 우리 근데 만원사 전문 다 했다. 누구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지문 풀길 바란다. 그래서 선생님이 소원하는 건 만원사가 차라리 나왔으면 좋겠어. 오케이? 근데 이거는 사인 너무 강력해서 오히려 할 말은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유사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다른 작품
부분도 신경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 이건. 선생님 뭐 신도 아니고 아직 출제도 안 된 문제를 내가 어떻게 예측해? 그건 불가능하지. 어쨌든 신경 쓰자.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관동도 이런 갑자기 융표에서 왜 나왔을까? 예전에 만들어놨던 예비 문제들이 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은 해. 관동별곡이 참고로 작년에는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요. 그리고 최근 수능에 코로나로 지진 때문에 2번 치러진 적이 한 번 최근에 있었죠. 그것 때문에 이제 수능 문제나 모평 문제를 2세트씩 준비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문제가 아닐까라고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걸 활용한 것 뿐인데 우리가 오버랩해서 반응할 수도 있어. 하지만 모평 문제는 그냥 내는 게 절대 아니야. 분명히 의도가 있을 거야. 그 의도를 파악할 거야. 자, 정리하자면 우리가 수특에서 연계되는 작품들 중에서 이 가사를 좀 더 신경 많이 써주자. 그리고 주사가 유사한 거, 그러니까 기회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나 혹은 아예 유배 가사 자체, 그렇지? 유배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걸 찾아보자. 그럼 잡아. 또 유배적인 측면과 가사라는 측면이 합쳐져 있다면 또 만원사로 다시 돌아오잖아. 수능 완성에는 만원사 답이 실려있더라. 신경 써야 되는 거지, 그치? 자, 아무튼 그럼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총 3문제 연결됐고요. 첫 번째 문제는 선경, 부정이나 이미지에 대립 것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그 문제, 표현상 특징 문제 나와 있죠. 39번 A를 이해해 봅시다. 자, 이것도 지문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너무 쉬운 문제. 하지만 모르면 어처구니 없이 틀려버릴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한 그런 녀석이야. 참고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답률이 2개로 크게 달라지긴 했어. 2번이 67%였고 4번이 19%, 거의 20%였지. 합하면 87 정도? 그렇지, 거의 90에 육박하게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 2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그리고 40번, 그래, 먼저 봐야지. 이 부분을 왜 내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가보자. 조선의 사대부들은 자연에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것으로 보았고 그들 중 대부분은 자연의 미를 관념적으로 형성하였어. 오케이? 자연이 아름다운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런 식의 의도가 있다는 거지. 한편 관동별곡의 작가는 자연의 미를 현실에서 발견하여 사실감 있게 묘사함으로써 그들과의 차이점을 구분했지. 자, 보기에 설명하는 내용은 일반적인 작품들에서는 자연이라는 것이 보통 관념적 대상이 되는 게 일반적이었죠. 뭐 청사는 뭐 유수하고 뭐 그래서 불변하며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보는 이 관동별곡에서 자연이라고 하는 건 사실적 묘사의 대상이었다. 오케이? 됐어. 그래서 차별성을 띄우고 또한 그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사회적 책무를 떠올리고 그 자연에 투사된 인간적 인상을 묘사하게 됐지. 근데 거기에 어떤 인간적인 요소를 생각하게 됐다. 바로 사회에서. 관동별곡을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이 장면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뻔히 보일 거야. 저 맑은 기운 훑어내요. 인거를 만들고자 그 장면들. 그치? 자, 아무튼 지문 속에서 나타난 단어들 혹은 공간들을 중심으로 지문이 분석되는 거 확인하시고요. 또 되게 당연한 얘기 하나. 관동별곡은 기본적으로 기행가사야. 이렇게 열이 받을까? 자, 기행가사야. 그러면 뭐가 중요해? 여정, 그리고 견문, 감성이 중요하다. 여정을 중심으로 읽어나가라고 했었지. 그것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으면 편안하게 풀렸을 거고요. 자, 이거를 다 분석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쵸? 자, 문제에서 필요한 요소들만 한번 정리해볼게. 근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생각하자. 자, 금강대에서 선학을 봤지. 선생님 지금 여정, 견문, 감상만 뽑아드리는 거야? 먼저 금강대라는 데 갔어. 선학, 신선이 타고 다닌다는 학이야. 학을 봤대. 그러면서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해? 서호 옛주인을 반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서호 옛주인은 누구야? 인포라는 사람일 텐데 말 그대로 자연과 친화했던 사람이야. 매화를 자기 아내로 삼고 기러기를 자신의 아이로 삼은 그런 인물입니다. 진짜 그런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신선처럼 살았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마치 그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자연 친화 얘기하는 거 맞지? 그러다가 어디로 갔어요? 진월대로 갔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여산의 진면목이 네 잠시만 진짜? 그래요? 그래요? 어?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거 주문 못했다. 지금 해. 지금 안 될 수도 있네. 되는지 여쭤봐. 하나도 안 돼. 자, 우린 라이브니까 잠깐만 끊어갈게. 뭐 어쨌든 간에 그래요. 참고로 그런 이유도 있었고 나머지 10%는 뭐였냐면
정말로 소식하는 사람들. 양이 적게 나오니까 그래서 조금만 더 먹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갈게요. 자, 진월대 장면이었습니다. 이 진월대에서 무슨 얘기했는가? 여산의 진면목, 바로 여산이 중국의 유명한 산인 건 알고 있죠? 네. 중국의 어떤 모습을 여기서도 볼 수 있을 만큼 훌륭하다 그 말하고 싶었던 것이며, 자, A 장면은 좀 읽어야 돼. 어가부터 읽을게요. 조하옥, 조물주가 헌사, 또 헌사시야. 헌사하다는 야단스럽다, 삐까번쩍하다, 반짝반짝하다, 샤이니하다, 블링블링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렇게 반짝반짝해서 날거든 뛰디마나, 섰거든 솟디마나 이런 장면. 이건 참고로 면왕전가의 일부분인 것도 알고 있는 사람은 있을 거야. 그래서 나는 것도 같고 뛰는 것도 같고 서 있는 것도 같지만 솟는 것도 같고 여러 가지 모습이 다양하게 보일 때 다채롭게 보이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오케이? 그러면서 그 모습이 부용, 연꽃을 꽂아놓은 듯도 하고 백옥, 하얀 옥을 묶어놓은 듯도 하고 동명은 이제 동쪽 하늘이죠. 동쪽 하늘에 박쳐 올라가는 어떤 뭐 에너지 넘치는 그런 이미지 같기도 하고 동시에 북극은 북극성이 있죠. 북극성을 괴다 받치고 있는 듯도 하고. 그럼 이거는 부용이나 연꽃, 그러니까 백옥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가만히 있는 대상들, 그렇지? 가만히 있지만 너무 아름다운 존재. 오케이? 근데 반대로 밑에 있는 동명을 박차한다, 북극을 갠다라고 하는 건 뭔가 움직여 나가는 모습. 이것도 보이지? 그 여러 가지 다채로운 모습으로 대상이 이뻐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한다면 39번 지금 풀려야 돼요. 자, 2번 봅니다. 봉우리를 백옥이나 동명과 같은 무생물에 빗대어. 오케이, 좋아. 여기까지 인정. 빗대서 느낄 수 있는 자연의 영속성을 표현했다. 요게 실이네. 그러네. 영속이 뭐예요? 영원히 지속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근데 지금 이 지문 자체가 봉우리를 통해서 자연의 영속성을 표현하는 거야? 이게 정말 그렇다는 얘기야? 아니지. 뒤에 뜻을 집중해야지. 마치 그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다채롭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잖아. 해석됐니? 해석이 되면 쉬운 문제라고 했었지? 그래서 2번이 정답. 그런데 4번을 찍은 친구들이 많았어. 뭐냐? 날거든 뛰지다 말지, 섰거든 솟지다 말지 이와 같이 행위를 부각하는 대꾸를 통해 이게 왜 뭐뭐 하지? 다시 한번 뭐라고? 이게 왜 행위를 부각하는 거야. 다시 한번. 이게 선생님이 지금 직역하면 나는 거였으면 뛰지든 말지라고 표현하는 게 직역이야. 근데 이 직역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나는 것도 같으면서 뛰는 것도 같으면서 라는 뜻이야. 오케이? 이런 느낌이랄까? 저기 강동원이 있어. 잘생겼으면 식탐이라도 좀 있던가. 식탐도 없어. 이런 느낌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잘생기게 되는데 식탐도 없고 몸매도 예쁘고 말도 예쁘게 하고 참 인성도 바르고 너무 좋은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면 잘생겼으면 몸매라도 나쁘지. 그것도 아니고, 오케이? 인성이 좋으면 차라리 뭐 생김새가 나쁘기라도 하지. 그것도 아니고 그 말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해석의 문제야, 맞지? 그래서 행위를 부각하는 대꾸 맞고요. 봉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동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아가는 듯도 하면서 뛰어가는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해석 문제. 그리고 39번과 참고로 우리 지난번에 몇 번 문제인지 잠깐만 볼게. 우리 현대식 파트에서 23번 문제 있었지? 이 두 가지 문제들의 공통점은 결국은 해석 싸움. 즉 작품을 얼마나 분석을 해놓았느냐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확인할 수밖에 없고. 자,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야 돼. 하필이면 진짜로 이 고전문에서 비연계가 나올 수도 있는 건 사실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연 특강에 연계된 작품만이 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야, 맞아? 오케이? 너희들 때 후대, 그러니까 2022학년도 학생들부터는 연계율을 50%까지 낮춘다고 했습니다. 되게 열받는 연계율 아니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랑 차이는 없고 그런 느낌이잖아. 이거 다 봐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경향성을 가져가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번 확 틀어버릴 수도 있다는 건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배웠던 작품들도 틈틈이 기출에 나왔던 작품이라든가 또 수능 특강이 아니라 수능 완성이 아니라 기존에 여러분들 문학 교과서에서 배웠던 작품들도 틈이 난다면 한 번씩 내가 이거 작품들 독해는 똑바로 되고 있는가? 한번 점검만 해주셔도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시키는 것만 많아져서 미안할 뿐이지. 근데 어떻게 하겠어? 교양이 그런 거야. 자, 이렇게 얘기해서 39번 해결됐고요. 그런 다음에 블라블라블라 넘어갈게. 원래 할 말은 많은데 넘어가자. 개심대로 넘어가면 저
봉우리마다 맺혀있고 끝마다 서려있는 기운을 맑고도 좋다. 좋다가 깨끗하거든 알지?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표현이잖아. 맑거든 깨끗하지나 말지 라고 돼 있는데 맑고도 깨끗하다는 뜻이라니까. 또 깨끗하거든 맑지나 말지 맑고도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가지고 인걸 저 아름다운 정기를 가지고 세상을 구원할 만한 훌륭한 인재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됐지?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 천지삼기다. 삼기다가 생기다지? 세상이 생겨날 때 자연이 되었만은 자연스럽게 그냥 만들어졌겠지만 이제와 보게 되니 유정도 유정하시야 어떤 의도가 담겨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지경이라는 거지. 자, 그런 다음에 중량 넘어가고요. 활용소 장면 원래 되게 중요한 건 알지? 근데 되게 중요한 거 치고는 그 부분에서 문제를 안 내버렸어. 많이들 학습이 돼 있어서 그럴 거야. 이 활용소가 선정의 의지를 품고 있는 정철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 본 적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활용소가 있어. 소가 연못이지. 근데 용의 모양을 한 연못이니까 기다란 연못일 거야. 됐어?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 이 녀석이 밤낮으로 흘러내려서 창해 넓은 바다에 이어가. 풍운 바람과 구름을 얹어 얻어서 3일 후 저기 중요한 말이었죠. 3일간을 내리는 적절한 양의 비라고 생각하면 되고 농산일에 큰 도움이 되는 비야. 비가 안 오면 망해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망해요. 농산일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3일 후는 도움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 3일 후가 되어서 애, 벼랑에, 이온, 사랑하는 풀들을 다 살려내고 싶구나라고 말하지. 그러면 이게 연못이 흘러서 바다에 닿고 바다에서 증발해서 구름이 되어 다시 비가 되어서 풀을 살린다라고 하는 자연의 수단을 얘기하는 거라면 이건 동시에 뭐이기도 하다? 자신이 선정을 베풀려는 마음이기도 하다. 내가 큰 뜻으로 세상에 나아가 벼랑의 그늘진 속에서 고통받는 민중을 살려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됐죠? 그리고 마지막 불정대에 넘어가서는 도경 12구비라는 말 보이죠? 금강산 12폭포 본 거예요. 그래서 12폭포의 모습을 보면서 야, 여산이 여기 도곤, 보다라는 뜻이잖아. 여산이 여기보다 낫다는 말도 못할 것 같아. 야, 여기 끝내주는데? 라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되셨죠? 자, 질문 다 봤고요. 간단하게만 봤습니다, 진짜로. 자, 38번. 2개 정도만 봐드릴게요. 3번과 4번입니다. 3번. 개심대에서는 선경 후정의 방식으로 화자가 바라본 풍경과 그에 대한 감흥을 서술했대요. 개심대 파트 가볼까요? 중양성을 바라보며 기운을 보았지. 그 기운을 보면서 인거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지. 선경 후정 맞지? 그리고 감흥까지 서술한 거 맞는데 정답률 81%짜리 문제였습니다. 나머지 대다수는 참고로 4번으로 갔어요. 9% 정도 갔습니다. 활용소에서는 화자의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했대요. 잘 생각해봐. 활용소에서는 어디를 본 게 활용소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뭘 했죠? 생각을 한 거지. 저 냇물이 흘러 바다까지 닿고 바다에서 구름이 되어서 증발해서 구름이 다시 비가 되어 내리고 이건 생각을 한 거지 바라본 게 아니잖아. 시선이 이동한 게 아니라고요. 됐죠? 시선은 활용소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됐죠? 게다가 특징을 묘사한 것도 아니야. 활용소의 특징은 찾을 수도 없습니다. 39번은 패스하고 40번 가봅시다. 자, 정답인 3번 그리고 오답 베스트인 5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3번. 중요성을 바라보며 천지가 자연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시라고 했어. 자, 문장을 잘 봐야 돼. 이게 또 결론적으로 해석 문제거든. 천지 삼기 실제. 중량 바로 윗줄, 바로 위의 줄이에요. 천지가 삼기다 생겨나는지라고 했었지. 천지가 생겨날 때 자연스럽게 되었겠지만이라고 하는 건 내가 평소에 품고 있던 생각이야. 그런데 이제 와서 보게 되니까 보고 나니까 생각이 바뀐 거야. 아,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던 건 아닐까? 됐어? 그럼 다시 돌아가봐. 천지가 자연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언제까지 생각이라고? 자기가 원래 품고 있던 생각이었다고? 근데 이것이 자연의 미가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인간 사회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작가 인식을 보여주는 거니? 아니지. 자연이 됐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올라와서 깨달았던 거지. 되셨죠? 오케이. 오답 베스트인 5번도 볼게요. 불정대에서 본 풍경을 중국의 여산과 비교했습니다. 자, 이것도 비교라는 단어를 뽑아낼 수 있으려면 여산이, 마지막 줄이야. 여산이 여기 도곤에서 이 도곤이 뭐뭐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풀리겠지. 맞죠? 해석 능력 싸움이라는 거야. 여산과 비교해서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것은 관념이 아니라 현실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작가의 차별성. 마치 실제로 자기가 가보고 거기서 야씨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맨날 여산 하는데 여기야말로 끝내주는 곳인데? 라고 생각한 거 맞잖아요. 그쵸? 현실에서의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작가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구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자, 되셨죠?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고전 음문도 끝냈고요.
고전문을 통해서 정리하자면 어쨌든 다시 한번 보면 됩니다. 고전문 해석 사업입니다.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2개 이상의 문제가 풀리는 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해석 잘 봐. 그리고 선택지에서 특히 이 고전문문 영역이 좀 심한 편이지. 어휘로 너희들을 엿먹이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 방금 여기 영속성에서도 한번 보여준 거잖아, 그치? 영속성이라고 하는 건 단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오히려 낚여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조심해. 단어들은 그럼 선생님 선택지 어휘가 등장했을 때 그 한자 어휘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답은 언제나 기출에 있어요. 기출의 독서지문이나 기출의 문학지문의 문제들을 보면서 지문을 읽어나가는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패스해버렸던 단어들에 보통 발목이 잡히는 법이니까 기출 공부를 위해서 좀 더 꼼꼼하게 해주면 좋다. 선생님 누차 말씀드리고 있지만 자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기출 정리, 그러니까 그동안 최소한 한 10개년을 기준으로 잡자. 난 기출을 최소 10번 이상은 봤다. 손 들어봐. 10번 이상은 봤다. 거의 못 들고요. 5번 이상은 봤다. 손 들어봐. 진짜로? 3번 이상은 봤다. 2번. 1번. 그러니까 오케이. 이건 확실해. 선생님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 고정 1등급을 찍는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기출이 열받기야. 고정 1등급을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얘기하는 거. 지금 자기 자신이 등급의 갈림길에 항상 서 있는 친구들이 우리 반에 특히 많아. 그러니까 한두 문제 차이 때문에 여기고요. 한두 문제 차이 때문에 저기가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 참고로 그 디테일 차이가 뭐라고요? 기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특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야. 수특은 해야 돼 계속. 당연히 너무 중요한 거야. 너희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데 고정 1위 친구들은 어쨌든 기출을 정말 많이 봐. 이런 어휘 때문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이 계속 복고풍이라고 여러 번 말했잖아. 거기서 너무 중요하고 좋은 문제들이 다 이미 나와 있어. 그 패턴을 익혀가는 거. 그리고 10번쯤 보면 선생님이 이것도 얘기했었지. 우리 상담하면서 얘기한 친구들도 몇 명 있을 거야. 야 10번 보면 답이 안 기억날 리가 없어. 얘들 공부를 대충 하는 게 아니라면 답이 기억날 거란 말이야. 답이 기억나는데 왜 10번째 또 보고 있을까? 중요한 건 문제 출제의 원리랑 내가 레벨이 늘어날수록 내가 경험치가 쌓여서 어떤 대상을 커버하는 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시 왔을 때 안 보이는 게 새로 보이거든. 그러면 그 실적으로 또 다시 보면 새로운 게 또 느껴지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걸 기대하는 게 1번. 두 번째, 출제의 원리를 완벽하게 캐치하려고 하는 게 2번이야. 자꾸 보면 보인다니까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의 생각까지도 보여. 무슨 이유로 이런 말을 썼을까? 여기서는 뭘 숨기고 싶었던 건가?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난이도를 조절했을까? 이 문제는 어떤 의도로 만들었을까? 선생님이 너희들보다 나은 점은 딱 그거 하나야. 선생님 너희들보다 그래 한 20년 더 살았어. 진짜 20년 더 살았어. 나이는 먹었지. 근데 선생님이 그렇다고 너희들보다 지적 능력이 또 과거 월등하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육체적 능력이 월등하게 좋은 것도 아니며 그냥 나이 먹은 배 나온 꼰대야. 그런데 선생님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너희들보다 국어 문제는 최소한 10배 이상 더 봤을 거야. 그러니까 자신있게 여기 앉아서 설명을 하는 거지.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좋은 문제들은 이미 있어. 기출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살펴줘. 아시겠죠? 틈틈이요. 틈틈이.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불맛 교재라든가 우리 2학년 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시리아 같은 기출 문제들 혹은 매산비, 매산본 이런 것들이 다 얼마나 좋은 거 많은데 풀어놓고 또 보고 하세요. 틈틈이. 그런 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잠깐 여기서 끊어가고 이제 마지막